중단은 두 번째 에너지와 열,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나와. 그지? 그거 니네 배웠니? 역학적 에너지 배웠냐? 니네 시험 보면 6단원 아직 안 들어갔지? 그지? 아마 이제 3학년이면 6단원에 아마 나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자 이거야. 자, 해봐봐.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지? 역학적 에너지.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는 게 있어,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건 뭐건 간에 에너지라는 게 있어. 그럼 에너지라는 게 뭐냐? 뭐, 에너지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 뿐이거든. 뭐, 우리가 아는 빛 에너지도 있고, 뭐, 전기 에너지도 있고, 뭐, 그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배울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 에너지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냥 정의를 내리자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 소위 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일은, 집중해서. 여기서 말하는 일은, 자, 지금 내가 열심히 너희 앞에서 떠들고 있는 것도 뭐야? 나의 일이지. 나의 잡 아니야, 잡. 그지? 직업. 이제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그런 일은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힘쓰는 일이야, 힘쓰는 일. 여기서 말하는 일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인 거고요. 그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거를 어떤 수치로 나타낸 게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는 그 일할 수 있는 능력 숫자로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단위가 필요하거든. 줄이라는 단위 써요. 줄.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어서 줄.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만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일과 에너지에서 일이라는 게 나오지. 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래서 에너지는 어쨌든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라는 거, 뭐, 우리 잘 아는 열 에너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 뿐이고, 그 에너지가 있으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럼 방금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과학이라는 과목, 학문에서 말하는 일이야. 그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아까 간단하게 힘쓰는 일이라고요. 그죠? 자, 바닥에, 이봐. 바닥에 어떤 물체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바닥에 놓여져 있거나 하니 다 그냥 공기 저항이나 마찰 다 무시하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바닥에, 뭐 실제로 마찰이 있지. 자, 바닥에 있는 물체를 내가 이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상자를 나른다고 생각해봐. 상자를 밀어서. 그럼 니네 일한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이 상자를 움직이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상자에다가 힘을 줘야 되겠지. 힘을 줘서 상자를 쭉 밀고 간 거야. 뭐 1m면 1m, 2m 어떤 일정한 거리만큼을 밀고 갔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힘.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있잖아.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해가지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이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그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되고 물체가 그 힘의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을 움직여야지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자, 내가 여기 핸드폰을 하나 들고 있어. 자, 핸드폰 내가 들고 있으려면 힘 줘야 되지. 대답을 꼭 해줘야 돼.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고 있니, 내가?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를 들고 있겠지? 자, 근데
내가 이걸 힘을 주고 있는 상태야 지금. 걸어갑니다. 그럼 물체가 움직였지, 핸드폰이. 맞아? 근데 나는 분명히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도 얘한테는 위로 힘을 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거 일을 안 한 거라고요. 반드시 무조건 물질이 힘을 줘서 움직인다고 일을 한 게 아니라 힘을 주더라도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지만 일을 한 거야. 방금처럼 내가 물체를 위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면 내가 힘을 주는 방향하고 물체가 움직인 방향이 다르지? 이러면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힘을 줬으면 그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여야지만 일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때 일을 했다 이거야. 일. 그럼 내가 일을 얼만큼 했을까? 이걸 일의 양이라 그래. 일의 양. 일이 영어로 뭐지? work 하냐, work. 그지? 기호로는 W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럼 내가 이 물체에다 힘을 줘서 이만큼 밀고 갔다면 그 밀고 간 동안 내가 일을 얼만큼 했느냐? 그 일의 양은 양이니까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냐? 내가 물체에다 힘을 줬을 거 아니야. 내가 물체를 밀고 가거나 혹은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 에다가 그 물체를 밀었으면 밀고 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곱한 것만큼 내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힘은 기호로는 F라는 기호를 쓰는 거고요. 이동거리는 S라는 기호를 써서 W는 F 곱하기 S.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체에다가 10N의 힘을 준 거야. 그래서 계속 10N의 얘를 밀고 간 거야. 그래서 만약에 3m를 밀고 갔어. 그럼 나는 얼만큼의 일을 한 거다? 10N 곱하기 3m에서 얼마? 30만큼의 일을 한 거야. 30.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가? 단위가 필요하겠지? 자, 단위. 똑같이 뭐야? 줄이라는 단위를 써요. 왜? 자, 내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30줄의 일을 했다라고 이제 나타내거든. 그럼 아까 여기서 에너지가 뭐라 그랬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에너지가 30줄이잖아. 나 30줄만큼의 일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단위가 똑같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에너지나 일의 양이나 단위는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알겠니? 꼭 명심해야 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뭐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라는 거. 물론 그 일에 대해서는 아마 중3 때 자세히 배우니까 그 내용까지 내가 스킵을 하겠어요. 뭐, 이걸 뭐 들어 올리고 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 봐봐. 일의 양이 0이면, 아까 했던 얘기 반복인 건데, 일의 양이 0이 나오면 만약에, 그건 뭐 한 거야? 일을 안 한 겁니다. 알겠니? 일을 안 한 거야. 일의 양이 0이면 일을 안, 그러면 자, 일의 양이 0이 나온다는 건 뭐야? 이거 두 개 곱한 거가 일의 양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일의 양이 0이다. 만약에 계산해봤더니, 그러면 뭐라고? 이제 자꾸, 졸면 조는 사람한테만 질문하기. 이제 내 눈을 바라봐. 똑바로 봐야 돼.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 일의 양이 0이면 일을 안 한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어떤 경우 0이 나오겠어? 봐라.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가 일의 양이라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이거 0인 거 아니냐? 자, 만약에 내가 물체에다가 힘을 안 주면, 자, 여기서 힘을 안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만약에 내가 얘를 3m를 밀고 가자. 니네 바닥에 있는 물체 3m 밀고 갈 때 통 밀면 3m 가냐? 아니지. 3m를 내가 힘을 줘서 계속 밀고 가야 돼. 그지? 가는 동안 계속 10N의 힘을 줘야 된다고. 그지? 계속 줘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마찰이 아예 없고 아주 미끄러운 얼음판이면 통 밀어도 쭉 가지. 그런 경우에 물체가 가는 동안 난 아무 힘을 안 줬잖아. 그런 경우. 즉 아주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툭 밀었더니 물체가 쭉 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 일을 안 한 거야.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하나는 힘을 날라줘요. 근데 안 움직여. 해봐봐. 열어줘. 안 움직여. 애만 쓴 거야. 일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0이면 이동거리가 0이어도 그지? 0이어도 일을 안 한 거라고.
또 하나는 아까 어떤 경우는 일을 안 한 거라고 했어. 일을 했다라고 하려면은 반드시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물체를 들고 걸어가. 힘을 위로 주고 있는데 물체는 일로 가요. 힘의 방향하고 물체가 움직임 방향이 다르면 그것도 일 안 하는 거야. 원래 정확하게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 곱하기 S 코사인 세타라는 게 들어가거든. 근데 니네가 아직 코사인 세타 삼각비를 안 배웠다고 치고, 그죠? 그것까지 얘기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힘을 주는 방향하고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서로 뻑큐 방향이 되면, 그지? 미안해, 그지? 욕해서, 그지? 원래 보통 이렇게 뻑큐 방향이면 애들이 좀 웃거든, 그지? 근데 분위기가 싸해져가지고 급하게 사과한 거야. 수직이라고 하죠, 수직? 수직이면 이런 거 일 안 한 겁니다. 어쨌든 그 일 안 한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요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3 때 자세히 배우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럼 에너지하고 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어쨌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에너지 가진 것만큼 일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일을 했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100줄을 갖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물체를 밀어서 한 50줄 일을 했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100줄 중에 50줄 쓴 거야. 내가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하면, 내가 에너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반대로 내가 얘를 밀잖아. 그래서 30줄의 일을 했잖아. 그럼 얘는 미는 거 그냥 움직였잖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일을 해준 이 물체는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일을 당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어떤 뭐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어쨌든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어.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할 겁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 옆에 플러스 강의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온다. 요것만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물체를 뭐 밀거나 들거나 일을 할 때 힘의 크기에다가 이동거리 곱하기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 자, 그럼 봐봐. 옆에 보면 또 그래프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 자, 보세요. 자, 내가 물체를 밀거나 드는 힘의 크기가 세로축에 나와 있고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나와 있는 거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의자를 끌고 간다 치자 이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상황에 내가 계속 똑같은 힘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 얘를 끌고 가는 동안 점점 세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바닥에 있는 물체를 여기서 여기까지 3m 밀고 가는데 내가 계속 10N을 밀고 갔다고 해봐. 그럼 여기 그래프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일단 물체를 미는 힘이 10이야. 물체가 3m 움직이는 거야. 3m 움직이는 동안 계속 똑같은 힘으로 갔다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때 요 면적, 항상 내가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 아니면 기울기를 생각해봐라. 자, 이때는 사각형이니까 면적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요 면적이 뭘 의미할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인 건데, 그지? 가로가 시간, 거리, 세로가 힘 곱하기 거리네? 요 면적만큼 뭐 했다는 거야? 만약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요 면적만큼 내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요 면적이 바로 뭘 의미한다? 일의 양을 의미하는 거야. 다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3m 다음 계속 3m 가는 동안 계속 똑같은 힘을 밀고 갔다는 얘기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3m 끌고 갈 때까지 이렇게 계속. 그럼 이때도 요 면적이 일의 양인 건 맞아. 다만 차이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얘는 계속 똑같은 힘으로 밀고 가거나 끌고 갔다는 얘기고 지금 이 연두색으로 그린 거는 점점 세게 끌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 뿐이지 동일하게 면적은 뭐다? 일의 양이다. 사각형이면 사각형의 면적 구하시면 되고요.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면적 구하시면 돼. 알겠죠? 그 면적은 일의 양을 의미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에너지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그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그런 에너지들 중에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지. 역학적 에너지. 자,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두 종류의 에너지를 합쳐서 부를 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과 위치 에너지라는 거.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그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첫 번째 운동 에너지라는 게 뭔지 살펴보자. 그럼 여기 그냥 제목 그대로 뭐겠어? 운동 에너지라 하면 뭐야? 일단 우리가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라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에너지는 전부 E라는 기호를 쓰거든. 에너지의 E를 따서. 근데 이제 키네틱 에너지다 그래서 얘는 EK 뭐 이렇게 써. 아래 첨자.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기호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 그럼 그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다 이거야. 자, 바닥에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 걔가 바닥을 따라서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고 있는 거야. 굴러가고 있으면 얘가 굴러가는 뭐가 있겠어? 속도가 있겠지? 맞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뭐 그게 공중을 날아가고 있던, 바닥을 따라서 굴러가고 있던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 그래. 뭐 어쨌든 에너지니까 단위는 똑같이 줄을 씁니다. 줄.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 크기, 얘가 움직이는 물체가 그 에너지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 운동 에너지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뭐 요 유도하는 과정을 생략을 할 거야.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그 물체 질량 M이라고 쓰지. M 곱하기 움직이고 있으니까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속도의 제곱. 으로 구할 수 있어. 이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크기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볼게. 질량이 만약에 2kg인 물체가 4m/s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이 물체 운동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속도 4m/s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6이 나오는 거예요. 단위는 줄 붙여주면 돼. 그럼 현재 이 물체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현재 뭐한다? 16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굴러가는 공이 만약에 잘 봐봐. 어딘가 나무 도막 상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 부딪히면 뭐 하겠어? 부딪히는 순간 얘한테 힘을 가하겠지? 맞지? 그럼 그 힘에 의해서 이 상자가 움직이겠지? 아니 움직인다고 하면 움직였어. 그러면 이 굴러가던 공이 상자에 부딪혀서 뭐 한 거야? 민 거잖아, 상자를. 뭐 한 거야? 일을 한 거지. 그럼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거만큼. 얘도 어쨌든 에너지는 에너지니까 그게 운동 에너지든 뭔 에너지든 간에 에너지 갖고 있는 것만큼 일할 수 있다고요. 다른 물체에 대해서 일할 수 있다고. 현재 얘가 16줄의 운동 에너지 갖고 있으면 상자에 만약에 부딪힌다라고 하면 그 16줄의 운동 에너지만큼 얘를 밀어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알겠니? 근데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공이 가서 부딪혀서 얘를 밀면 이 공 나중에 어떻게 되지? 뭐 얘도 어느 정도 움직여서 멈출 것이고 공도 멈추겠지. 그러면 멈춘 공은 운동 에너지가 0이 된 거 아니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16줄이었던 애가 0이 됐으면 16줄 쓴 거잖아. 어디에 쓴 거야? 일하는 데 쓴 거야. 그 부딪혀서 뭐 상자나 나무 도막을 밀어서 일을 하는 데 썼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지금 얘기한 결론은 운동 에너지라는 걸 갖고 있으면 그것만큼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운동 에너지하고 일이라는 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 이거지. 자, 거기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거든.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해. 방금 말로 설명은 다 했어.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뭐 할 수 있다? 다른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거를 그냥 우리가 수식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반대로 내가 어떤 멈춰있던 물체를 움직이게 하면 내가 걔한테 일을 해준 거잖아?
근데 걔가 움직이면 걔는 이제 속도가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겼겠지. 그러니까 수식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거지. 내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해주잖아. 근데 그 물체가 움직이면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럼 반대로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어떤 또 다른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과 운동 에너지는 계속 서로 전환된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그걸 수식적으로 정리한 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지? 그럼 그 밑에 일과 운동 에너지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잘 봐볼게. 자, 그림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자, 거기 그림을 잘 봐봅시다. 바닥에, 자, 질량이 M인 어떤 실험용 수레가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어. 그죠? 실험용. 자, 그리고 얘가 현재, 봐봐. 얘가 현재 V0라는 속도로 지금 가고 있대, 오른쪽으로. 자, 그런데 내가 얘를, 봐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인데, 재원이가 네가 오른쪽으로 따라가면서 얘를 더 밀었어. 어떻게 되겠냐? 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를 뒤에서 밀었어요.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빨라지겠지, 당연히. 같은 방에 밀었으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만큼 거리, S라는 거리만큼 따라가면서 계속 밀었어. 그래서 이 실험용 수레가 여기를 지나갈 때 속도가 지금 V라고 해보자고. V라고 해보자고. 계속 안 그래도 오른쪽 가고 있는 애를 계속 오른쪽으로 밀어준 거야. 혹은 당겨준 거야. 계속 따라가면서. 이 S라는 거리만큼 따라가면서 계속 당겼어. 그래서 그랬더니만 여기를 지날 때 속도가 V가 된 거야. 맞죠? 그럼 속도가 변했네? 그럼 뭐가 생긴 거야? 가속도라는 게 생겼지? 자, 그럼 우리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다만, 그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할 수도 있다만, 우리 운동 제2법칙에 의하면, 만약에 봐봐.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진도 나가는 게 오래 걸린 이유는 너희들 혹시 못 알을까 봐 너무 자세하게 해서 그런 것도 좀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진도를 팍팍팍 나갈 겁니다. 잘 들어.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 우리 운동제 2법칙에 의하면 이런 거 있었잖아. 만약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F라면 그거 알자힘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알자힘은 뭐랑 같다 그랬어? 그 물체의 질량과 그래서 그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가 생기면 가속도의 크기를 곱한 게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과 같다라는 게 있었어. 이거에 따르면 가속도 A는 질량분의 힘 되겠지. 맞아? 힘 되겠지. 맞니?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물론 그냥 가속도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그 다음에 자, 얘한테 계속 일정한 힘으로 밀었어.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셈이야. 그러면 예전 일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물체가 이 경우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지?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는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때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이런 게 있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런 거 하나 있었지. 맞아? 자, 그러면 왜냐면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요 공식을 적용할 수 있거든. 자, 여기서 S는 당연히 그 거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속도가 V0, 이때 V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여기다가 자, A 대신에 얘를 넣어보는 거야, 얘를. 맞아? A 대신에. 그러면 2 곱하기 M분의 F 곱하기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니? 자, 양변에 M을 곱해줘요. 그럼 요 M이 없어지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EFS는 M분의 M에다가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니? 양변을 2로 나눠주면 F 곱하기 S는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러면 결국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F 곱하기 S는 2분의 1 M 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 V 제로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요 식이 하나 나오니? 뭐 보고 대답해야지. 보고 대답해. 그냥 로봇처럼 그냥 끄덕이면 안 돼. 자,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지. 요게 의미하는 게. 자, 아까 F 곱하기 힘 곱하기 지금 여기다 힘 F라는 힘을 주는 상황인 거잖아. F 곱하기 S가 뭐였지? 지금 요 수레를 내가 F라는 힘을 S만큼 미는 거잖아. 1의 양이잖아. 이거 아까 얘기했던 1의 양이지. 1의 양이. 그럼 내가 이 수레를 밀어서 해준 1의 양은 뭐랑 같아? 자, 요거는 뭐지? 요때 요 상황에서의 운동 에너지야. 맞아? 요거는 뭐야? 요 상황에서의 운동 에너지인 거지.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거지, 이게. 맞니? 그러면 내가 이 수레에다가 F라는 힘으로 얘를 S만큼 밀어서 2를 해주면 내가 1 해준 것만큼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뭐야? 변한다 이 말이지. 맞니? 요 가까이 식을 들여다봐.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거는 요때 힘을 요때 운동 에너지인 거고 요거는 요때 운동 에너지인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수레를 밀어서 1을 했더니 내가 1 해준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더라 이거야. 더 쉽게 얘기해줄게. 그봐. 얘가 운동 에너지가 50줄이었어. 만약에 이때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었어. 그럼 빼면 자 운동 에너지가 50줄만큼 늘어난 거지? 왜 늘어난 거야? 내가 50줄의 일을 해준 거야. 같은 방향으로 내가 50줄의 일을 해줬더니 그 물체 운동 에너지가 50줄만큼 늘어나더라 이거지. 대신에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는 줄어들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써서 일을 해주면 내가 일해준 것만큼 그 물체는 에너지가 커지게 된다고요. 혹은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 내가 만약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내가 해준 일만큼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오른쪽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땡기잖아, 그치? 땡기는 동안 얘는 계속 점점 속도가 줄어서 결국 여기 가서 멈췄다고 치자고. 근데 어쨌든 내가 S만큼 가는 동안 계속 힘을 잡아당긴 거잖아. 힘을 줘서 일을 한 거야. 그지? 졸림은 적자. 적는 게 덜 졸리는 길이야. 그지?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지?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르구나. 미안하다. 내가 지금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요거 하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운동 에너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 맞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자고요. 이렇게 적어보자고.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그건 이제 이해됐잖아. 그 운동 에너지 늘어난다고요. 요 차이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근데 만약에 봐봐. 야, 이렇게 얘기해 줄게. 봐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얘를 멈출 때까지 계속 잡아당기면 어쨌든 나는 힘을 줬고 힘을 주는 동안에 물체는 움직였으니까 일을 한 거야. 다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한 것 뿐이야. 그랬더니 결국 멈췄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멈췄으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 50이었는데 멈췄다 하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잖아?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내가 일해준 것만큼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게 된다고. 자, 요 수식이 결국 요걸 의미하는 거야. 내가 일해준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방향을 고려했을 때 내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 일을 했을 때는 그 변화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줬을 때는 그 변화량이 결국 줄어드는 값이 되는 거, 감소량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니? 이거를 일 에너지 정리 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얘기해. 뭐 우리 책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 알겠니? 자, 이 과정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결국 내가 요 얘기를 하려고 이걸 꺼집어낸 거라고. 아, 내가 물체 일을 해주면 그 물체 에너지가 변하는구나. 알겠어? 같은 방향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걔는 늘어날 거고, 반대 방향 일을 해주면 걔는 에너지가 줄어들 거다. 이게 핵심인 거야. 수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물론 필요는 하지. 나중에 계산할 때 필요는 해요. 그죠? 근데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지.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구나 라는 거를 그 밑에다가 잘 적어두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는 건 이렇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위치 에너지. 그러면 요즘에 위치 에너지만은 잘 안 쓰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포텐셜 에너지. 똑같은 말이야. 포텐셜 에너지. 자, 그래서 이제 기호로 나타내. 에너지는 E라는 기호를 쓴다 그랬잖아?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앞에 P를 따서 EP라고 씁니다. EP.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다음에 나오는 위치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뭐냐?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뭐냐? 야, 포텐셜이라는 게 뭐지? 영어 단어 뜻으로 얘기하면은 잠재적인 뭐 이런 거 아니야? 포텐 터진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 포텐셜, 잠재적인 뭐 이런 거잖아, 이제. 그 의미 그대로야. 그래서 거기 포텐셜 보면은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물체가 특정한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인 거야. 따지면. 알겠네? 어떤 물체가 특정한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 근데 그 위치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읽어봐봐. 물체가 뭐로부터? 자, 위치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기준면에서부터 또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기준면으로부터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거기서 갖는 에너지야. 특정한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 이거 우리가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 두 가지가 나와. 자, 근데 이것도 운동 에너지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봐. 바닥에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어. 자, 이 물체에는 질문. 지우야. 힘이 작용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지금? 안 하고 있나? 중력이라는 힘은 일단 작용하겠지. 물론 중력만 있지는 않지. 중력도 있고 뭐 떠받치는 힘도 있으니까 이제 그게 알짜니 0이니까 안 움직이고 있는 거다만, 일단 얘한테 중력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거든. 자, 그럼 내가 얘를 이제 들어 올리려 그래. 자, 당연히 들어 올리는 거니까 나는 힘을 어디로 줘야 돼? 위로 줘야 되지. 맞아? 그럼 적어도 최소한 얼만큼의 힘을 줘야 돼? 중력, 지구가 얘를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면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면 내가 최소한 10N 줘야 되겠지? 적어도 10N보다 센 힘을 줘야 되겠지, 그지? 그럼 어쨌든 그만큼의 힘으로 내가 얘를 이 정도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고 하자. 이렇게. 이 높이만큼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린 높이가 있겠지. 자, 질문. 그럼 내가 이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도현아, 한 거야, 안 한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랬다는 거야? 서현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때야 된다 그랬지? 물체에 힘을 작용해가지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이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자, 봐봐. 내가 이 물체를 여기까지 들어올릴 때 위로 힘을 줘. 근데 이 물체가 어디로 움직이겠어? 일로 가겠니? 내가 얘를 들면 내가 위로 힘을 줄 것이고 이 의자도 위로 올라가겠지. 맞아? 뭐가 중요하다 수업할 때 리액션 중요하다. 리액션. 이제 요즘 같은 시국에 마스크에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웃는지 우는지 인상 쓰는지 메롱하고 있는지 안 보이지만 그지? 적어도 눈으로는 리액션을 해줘야지. 야, 저 새끼가 뭐 잘못 설명하는 거 있나? 뭐 잡아먹었듯이 쳐다봐야지. 그지?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이러면 안 돼. 대답을 꼭 해줘야 돼. 그지? 꼭 이거 같아. 선생님이 이게 벽 하나 두고 그냥 나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대답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위로 힘을 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가 위로 움직이겠지? 그러면 내가 위로 힘을 줬는데 내가 위로 움직였잖아. 그럼 일한 거지. 그럼 이거 들어 올렸어. 그럼 요 거리만큼 움직였으니까 일을 한 거지. 그럼 방금 전에 운동 에너지 할 때 뭐라 그랬지?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내가 일해준 것만큼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에너지가 생긴다 그랬지. 그럼 봐라. 내가 얘를 들어 올려서 만약에 들어 올리는 동안 100줄의 일을 했다고 해보자고. 그럼 얘는 여기서 비록 현재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얘는 100줄의 에너지가 생겼어야 돼. 맞지? 그게 위치 에너지인 거야. 내가 들어 올려서 일을 해준 것만큼 걔는 이제 에너지가 생겼어. 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때는 기준면이 바닥이고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에 좀 떠있는 셈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위치 에너지라고요. 왜? 반대로 이제는 떨어뜨렸어. 못이 하나 있어. 떨어뜨렸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되겠니? 못에 힘을 가할 것이고, 그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이 땅속으로 박히겠지? 그럼 이 나무도막 입장에서 못을 민 거 아니야? 그럼 나무도막이 못에 대해서 일을 한 거잖아? 그럼 나무도막이 못에 대해서 일을 하려면 나무도막 에너지가 있었어야 되겠지? 그게 위치 에너지라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다만 이 경우에는 내가 들어올려서 일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만큼 얘가 이제 에너지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거를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해요? 자,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에 떠있는 애들은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니? 자, 뭐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따질 때는 기준면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지면이 기준인 거예요. 지면. 알겠니?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지면을 기준으로 따져. 그럼 자, 여기서 봐봐. 아까 다시 여기 되돌아가서 보세요. 바닥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져 있는 거야. 자, 얘한테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랬지? 그럼 중력이 얼만큼 작용하고 있을까? m 질량에다가, 그지? 우리 중력이란 힘, F는 만약에 물체에 중력만 작용한다 그러면 우리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라는 거 아까도 나왔지? 근데 만약에 이 힘이 중력이라면 이 가속도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 그래. 그래서 A 대신에 G를 씁니다. 그러면 자, 어떤 물체에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그 중력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한 거와 같다는 거야. 그러면 해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얘가 질량이 m이라 그러면 mg. 이해됐어? mg야. 중학교 때는 이 g를 9.8이라고 배울 거야, 아마. 9.8. 알겠니?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아까 얘기했어. 내가 지금 얘를 mg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쥐구가. 그럼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고 그래. 들어 올려서 일정한 속도로 들어 올리려고 그래. 일정한 속도. 무슨 운동? 등 속도 운동을 할 거야. 그치? 근데 우리 등 속도 운동 배운 거 생각해봐. 여기 집중. 등 속도 운동을 하려면 힘이 없어야 되지. 그렇잖아. 날아가는 공이 속도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려면 얘한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돼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 상자를 여기까지 일정한 속도로 들어올리려면 얘한테 작용한 힘이 없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들어올리는 힘도 얼마가 돼야 돼? 아래쪽으로 mg만큼 잡아당기니까 나도 mg만큼의 힘으로 들어올려야 되지. 맞냐? 이해됐어?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면 얘한테 힘이 작용해도 없는 것과 같아져야 돼. 이쪽으로 mg만큼의 힘을 누가 땡기고 있으면 내가 이쪽으로 mg만큼은 땡기면 얘는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바닥에 있는 얘를 mg만큼의 힘으로 당기니까 내가 얘를 mg만큼의 힘으로 들어올려 얘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고. 그럼 내가 이만큼의 힘으로 당기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얘를 h 높이만큼 들어올렸어.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얼마일까? 아까 선생님이 일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뭐 곱하기 뭐라 그랬어? 힘 곱하기 거리라 그랬지? 자, 지금 내가 얼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m g만큼의 힘으로 당기지? 그래서 얘를 얼만큼 이동시킨 거야? 결국 이 들어올린 높이만큼 이동시킨 거 아니야? mg h. 내가 바닥에 있는 질량이 m인 물체를 h 높이만큼 들어올리는 동안 해준 일의 양은 mg h라고 해. 알겠어? mg h라고. 그러면 내가 일 해준 것만큼 그 물체 에너지가 생긴다 그랬지? 맞아?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는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없거든. 근데 걔를 내가 h만큼 들어올리면서 이만큼의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이만큼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럼 바닥에 있을 땐 0이야. h 높이만큼 이 높이에서는 그럼 결국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EP는 그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그 물체의 질량 M 중력 가속도라는 거 G 에다가 뭐야? 높이 H 이걸 곱하면 되는 거야. 아까 방금 내가 바닥에 있는 걸 들어 올려서 MGH만큼 일을 해줬기 때문에 걔는 MGH만큼 에너지가 생겼다고. 그럼 거기서 갖는 에너지가 MGH인 거지. 맞지? 이건 어차피 3학년 친구들은 2학기 때 나온다니까 6단원에서. 지금 이해가 물론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6단원을 배우면 그때는 훨씬 쉬워지는 거야. 훨씬 쉬워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다시 설명하고 넘어갈게. 서윤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있는데 없다 하면 안 돼. 재훈이 있어? 시연이는? 응. 그럼 이렇게 이해 안 된다. 외워. 그냥 일단 외워도 돼. 중력에 의한 포텐셜을 이렇게 구한다. 근데 봐라. 이 높이라는 게 여기 아까 얘기했죠. 어떤 기준으로부터 특정한 높이잖아. 일반적으로는 그 기준이 어디라고요? 지면이라고 그랬어요. 지면. 여보세요. 지면이야. 근데 그 기준이라는 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야. 별다른 말이 없으면 지면인데, 자, 만약에, 해봐. 그럼 일단 이거 예시를 들어줄게. 네,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오늘. 바닥에, 자,
이 물체의 질량이 10kg이다. 10kg. 얘가 10m 높이 떠 있대 현재.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얼마다? 질량 10kg. 자, 중력 가속도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9.8이야. 근데 문제에서 한 10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라고.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자, 높이가 10m래 곱하기 10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m 높이에서 이 10kg짜리 물체는 이만큼 얼마야? 980줄. 똑같은 에너지니까 당연히 줄 쓰는 거야. 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10m라는 높이는 지면을 기준으로 하죠. 맞아? 지면을 기준으로 하지. 만약 여기 책상이 하나 있어. 책상의 높이가 2m야. 그러면 지면이 기준이 아니라 책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높이는 몇 미터가 돼? 그러면 만약에 지면이 기준일 땐 98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책상 면이 기준이라면 10kg 곱하기 9.8 곱하기 똑같고 대신에 높이만 몇 미터가 돼? 그 기준으로부터 높이야. 8m가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이 위치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또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야. 다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어디가 기준이다? 땅바닥, 지면이 기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면이 기준이고 기준면은 뭐 달라질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봐라 책상면이 기준인데 이 물체가 책상에 있어. 위치 에너지 얼마야? 지금 이 10kg짜리가 책상면이 기준인데 책상면에 놓여져 있어.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 없는 거야. 0이야. 높이가 중요한데 기준면이 책상인데 책상에 놓여져 있으면 높이가 0 아니냐? 그럼 위치 에너지 0이지. 근데 물론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2m 높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 지금 얘기하잖아. 지면이 기준인데 지면에 놓여져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높이가 없으니까. 자, 위치 에너지에서 높이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 면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높이가 기준면에 따라 달라지면 위치 에너지도 기준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근데 기준면이 어디가 됐던 그 물체가 기준면에 있으면 높이는 무조건 0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위치 에너지 0이라고. 기준면에 따라 높이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준면이 어디든 만약에 물체가 기준면에 놓여 있으면 높이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무조건 0이다 이 말이야. 이 P가. 알겠니? 높이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면은 지면이다. 그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 구한다. 그지? 너희가 중3 6단원에서 배우는 위치 에너지가 얘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6단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수고들 했어. 자, 다음 시간